안녕하세요. AW 모니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SK 하이닉스 2025 AI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승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련된 공간처럼 SK 하이닉스 역시 AI 시대를 맞아 눈부신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AI가 주도하는 이 새로운 메모리 사이클에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과 투자 관점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발표일은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먼저 핵심 요약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에는 무려 7.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AI 메모리, 특히 HBM 시장을 석권하면서 불과 1년 만에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트로피 아이콘처럼 2025년 2분기에는 D램 시장에서 38.7%의 점유율로 당당히 1위에 올랐고, 반도체 칩 아이콘이 상징하듯 HBM 시장에서는 62%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그래프 아이콘처럼 실적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25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 9점, 이 1조 원 영업이익률 41%라는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HBM 기술력, 즉 MR, MUF 공정과 엔비디아 TSMC와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맹 덕분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AI가 주도하는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으며, 증권가에서는 매수 의견과 함께 50만 원에서 58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며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AI발 슈퍼사이클의 도래 때문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 파란색 막대가 마이너스 영역 깊숙이 내려간 것 보이시죠? 전통적인 PC, 모바일 수요 부진으로 10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붉은색 막대가 급격히 솟아오릅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을 중심으로 실적이 극적으로 개선되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그리고 2025년 이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져 AI가 주도하는 공급자 우위의 슈퍼사이클 초입에 진입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영업이익률 역시 40%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거 3에서 4년 주기의 B2C 중심 사이클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AI 인프라 투자라는 훨씬 강력하고 장기적인 B2B 구조적 성장 동력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성장의 첫 번째 핵심 동력은 바로 HBM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입니다. 왼쪽의 도넛 차트를 보시면 2025년 2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무려 62%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주력 제품인 HBM3E를 AI 가속기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며 AI 혁명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SK하이닉스의 D램 매출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2023년에는 AI 관련 매출 비중이 10%대에 불과했지만 2025년 2분기에는 무려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적 성장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매출 구조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이렇게 압도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핵심 동력은 바로 어드밴스드 MR, MUF라는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입니다. 화면 왼쪽 그림은 SK하이닉스의 MR, MUF 공정과 경쟁사의 TC, NCF 공정을 비교한 도식입니다. SK하이닉스의 방식은 HBM 칩을 쌓은 후 액상 보호제를 주입하여 칩 사이에 미세한 틈까지 완벽하게 채우는 방식입니다. 반면 경쟁사의 TC, NCF 방식은 칩 사이에 필름을 넣고 열압착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이 차이가 결정적인 경쟁 우위를 만듭니다. MR-MUF는 열 방출 성능이 30% 이상 뛰어나 고단 적층 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칩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일괄 공정 덕분에 생산성과 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SK하이닉스의 HBM3 양산 수율은 80%에 육박하는 반면 TC, NCF 방식을 사용하는 경쟁사들은 6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기술 초격차가 바로 SK하이닉스가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고품질 HBM을 대량 생산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비결이며, 이는 곧바로 높은 원가 경쟁력과 영업이익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동력은 바로 엔비디아 TSMC와의 강력한 전략적 AI 동맹입니다.
이 삼각 동맹은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면 중앙의 도식을 보시면 세 회사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입니다. 또한 SK 하이닉스는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와 차세대 HBM4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HBM4의 베이스 타일을 TSMC의 최첨단 로직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이는 메모리만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최적화하겠다는 SK 하이닉스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의 한 수입니다. 이 전략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가진 삼성전자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고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출시에 맞춰 HBM 공급을 지속하고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자체 AI 칩 ASRC를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들로 고객사를 다변화하며 이 동맹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핵심 동력들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바로 디램 시장 1위 탈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HBM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이 전체 디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것이죠. 도넛 차트를 보시면 2025년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38.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분기에 사상 최초로 1위에 오른 이후 2분기 연속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지배력을 공고히 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33.8%로 2위, 마이크론은 24.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20년 이상 지켜온 D램 왕좌를 SK 하이닉스가 차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역대 최대 재무성과 달성입니다. 화면 상단의 그래프는 SK 하이닉스의 분기별 재무성과를 보여줍니다. 파란색 막대는 매출액, 붉은색 막대는 영업이익, 파란색 선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1분기 흑자 전환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분기에는 매출 22.23조 원, 영업이익 9.21조 원, 영업이익률 41%라는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이익 증가는 재무 건전성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2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17조 원에 달하며 부채 비율도 62.15%, 2024년 말 기준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각 항목별 비교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도는 명확합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기술과 D램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압도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승자 위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오랜 기간 1위를 지켜왔던 삼성전자는 HBM 수율 문제와 엔비디아 인증 지연으로 D램 2위로 밀려난 추격자 체이서걸입니다. 물론 낸드 시장에서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죠. 미국의 마이크론은 HBM 시장 진입은 늦었지만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며 오히려 HBM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는 저력을 보여준 복병 챌린저입니다. HBM 기술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의 MR-MUF는 수율 80%를 달성한 반면 삼성의 TC-NCF는 수율 문제 해결이 진행 중이고 마이크론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2025년 2분기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41%로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삼성과 마이크론은 이제 막 흑자 전환 또는 단계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듯 세계 최초 HBM4 개발 완료 소식입니다. 2025년 9월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SMC와의 베이스 다이 협력을 통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최적화된 제품을 적시 공급할 계획입니다. HBM 로드맵을 보시면 HBM3 대비 HBM4는 대역폭이 약 1.5배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에 보이듯 업계 최초로 하이-NA EUV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2025년 9월 도입을 완료했으며 이는 10나노 이하급 초미세 공정 개발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리더십을 뒷받침하기 위해 SK 하이닉스는 과감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 연간 투자액은 당초 계획보다 상향된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HBM 증설과 용인, 미국 인디아에나 신규 공장 건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수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과 약점입니다. 강점 스트렝스는 명확합니다. HBM 기술 리더십 전 MR, AMUFG와 시장 지배력 62에서 70%, 디램 시장 1위 탈환 엔비디아, TSMC와의 강력한 AI 동맹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 41에서 46%, 하이 NA EUV 선제 도입, 그리고 견고해진 재무 구조 등이 있습니다. 반면 약점, 위크니스도 존재합니다. 단일 고객인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 27%, 중국 생산 비중이 높아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핵심 장비의 해외 의존도, 낸드 시장에서의 상대적 열의, 그리고 아직은 보수적인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회와 위협 요인입니다. 기회, 기회, opportunities.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AI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AI PC 등 새로운 시장의 개화, HBM4, DDR6 등 차세대 기술을 통한 가치 창출, 그리고 AES-RC 시장 확대를 통한 고객 다변화 등이 긍정적인 기회입니다. 하지만 위협 트레츠, 서미스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 시장 본격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 공장 운영, 차질 VU 철회은 가장 큰 위협입니다. 또한 2026년 이후 HBM 공급 과잉 가능성이나 총수 개인 이슈로 인한 잠재적 지배구조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가장 심각한 리스크는 역시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디램의 40%, 낸드의 2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통해 제품별 생산 국가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2026년부터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 VU 지위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장비를 반입하여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 공장이 기술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에 SK하이닉스는 한국 용인과 미국 인디애나에 대규모 신규 공장을 건설하며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강제된 재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생산기지 현황을 보여줍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중국 내 자산과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한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시장 및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경쟁 심화 및 공급 과잉 리스크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했지만 삼성과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어 2026년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화면 왼쪽에 HBM 공급 수요 전망 그래프를 보시면 2026년 이후 공급 붉은색, 선 이하의 수요 파란색 선을 앞지르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고객사 집중 리스크입니다. 오른쪽 원그래프는 SK하이닉스의 매출 고객사 비중을 보여주는데, 엔비디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HBM 공급사를 다변화할 경우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공급망 취약성입니다. 2025년 HBM 핵심 장비인 TC본더 공급사 한미반도체와의 갈등은 단일 공급사 의존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SK하이닉스는 한화정밀 기계를 추가하여 듀얼 벤더 체제를 구축하며 이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사진은 한미 반도체와 한화정밀 기계의 TC본더 장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SK하이닉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지척 아이콘처럼 투자 의견은 매수 버익간과 지배적이며 목표 주가는 50만 원에서 58만 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40에서 6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최대 81.5조 원까지 전망될 정도로 실적 기대치가 높습니다.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선행 PER에서 6배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우려되었던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관련 지배구조 리스크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결론입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확실한 승자입니다.
단기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자이며 HBM 공급 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이지만 한국 용인과 미국 인디아에나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성공 요인은 화면 하단에 아이콘과 함께 요약되어 있습니다. 칩 아이콘에 HBM 기술 초격차, 악수 아이콘에 전략적 AI 동맹, 상승 그래프 아이콘에 시장 지배력, 그리고 동전 아이콘에 탁월한 수익성입니다. 현재 AI 인프라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경쟁사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인용 부호 안에 애널리스트 의견처럼 SK하이닉스의 주도적 위치는 HBM을 넘어 장기적인 경쟁 우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죠?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